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제가 지금 야외에 나와서 심야방송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야방송을 야외에서 하는 이유는요, 얼마 전에 제가 야외에서 한번 했더니 분위기가 바뀌어서 좋다, 신선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추석 연휴라서 모든 분들이 정신없이 지금 이제 밖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조용하게, 지금 밖에는 이제 어둡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래서 지금 바로 화면 뒤만 조금 나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신선한 공기를 한번 들이마신다는 기분으로 저희 심야방송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날씨가 약간은 쌀쌀한데 아주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요, 지금 이재명이 이번 추석에 아주 최고 뜨거운 이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나도는 일종의 괴담이 있어요. 자, 왜냐? 아니, 그동안에 탈탈 털었는데도 안 나오는 거 보면 이거 무죄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거 탄압 수사라는 말이 맞지 않느냐? 이것도 괴담입니다. 그 다음에 돈을 한 푼도 모은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난 단돈 1원 한 푼도 안 먹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번에 영장까지 더군다나 기각이 되고 나니까, 아, 이거 진짜 1원 한 푼 먹은 게 없는 모양이네.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괴담이고 가짜 뉴스입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이 이거를 쭉 아주 잘 입장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김웅 의원은 더군다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 전문가인 김웅 의원이 풀어내는 이 괴담에 대한 해석, 그게 아니올시다. 즉 이재명의 괴담에 넘어가서는 절대 아니 되온다. 이 결론인데요. 그 왜 그게 맞는지, 즉 김웅 의원이 이 해석, 이게 맞는지, 그리고 이재명이가 하는 주장은 이게 가짜 괴담인지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앞방송에도요, 지금 대검에서 오늘 입장문을 내놨잖아요. 376회 압수수색했다. 이거 순 거짓말이잖아요. 10배를 뛰었어요. 36번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두 가지도 굉장히 큰 이재명의 범죄 행위에 관해서 괴담이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이제 딱 풀려나니까 지금 우리 시민단체, 그러니까 애국단체 가운데서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그날 이제 그 기각되는 구치소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의원들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어마어마하게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사전에 영장 기각 판사 유창훈이하고 민주당하고 이게 내통이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 많은 인원들이 한밤중에 나와서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예, 그래서 내통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도 사실상 오늘 가볍게 결론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 시간 관계상 제가 핵심을 관련 내용, 시민단체들의 이런 뭐라 그럴까, 의혹,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가적으로 제가 보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지금 유군일, 지금 뉴데일리, 우리 이제 보수 언론 매체인데, 온라인 매체죠. 거기에 이제 고문으로 있지 않습니까? 류군일 고문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 조선일보에서 이 고문까지, 주필까지 치는 분이니까 아주 팬의 대가인데, 자, 이 류군일 칼럼을 보면은요, 이재명이가 이제 항소심 정도가 가면은 이 재판부도 싹 다 바뀔 것 아니냐. 지금 김명수 재판부가 결국은 법원이 완전히 김명수 좌파 법원으로 돼 있잖아요. 요게 싹 다 바꿔버리면 결국은 제대로 판결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한번 붙었는데 이게 내년 총선까지는 간다. 그래서 그 총선 구도와 관련해서 또 이군일 이 주필의 해안을 한번 우리가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씩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별도의 자료 화면 없이 그냥 쭉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재명이가 깔아놓은 가장 큰 괴담이 바로 두 가지예요. 예, 이 두 가지 괴담을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웅 의원이 말이죠. 이 일종의 이제 칼럼인데, 이게 이제 지금 언론에 이 칼럼을 밝혔어요. 그래서 두 가지 괴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이재명이를 오랫동안 그렇게 수사했는데 아직도 구속되지 않고 있는데, 이거 보면
결국 죄가 없다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설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대로 직접 돈을 먹은 것은 없지 않느냐. 예, 요 두 개가 그럴듯하지만 이거는 완전한 가짜 뉴스이고 괴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수사했는데 탈탈 털었는데 죄가 없다. 이러한 괴담 결론을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여론전하고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런 이유로 오래 수사했는데 안 나오니 구속되지 않았으니까 무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요. 시카고 옛날에 조폭의 두목이었던 알 카포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 카포네가 자주 했던 수법이다. 그래서 알 카포네는 기자들에게 만약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렇게 시카고 시내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론을 완전히 호도했어요. 자, 이 알 카포네 수법의 이 괴담, 이 선동술이 바로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알 카포네는요, 그 당시 이제 두목이었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만약에 이제 알 카포네 제대로 증언하면 이제 언제 어떤 보복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뭐라 그럴까요? 증언을 진실되게 증언을 못하는 겁니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 알 카포네는요 미국의 전설적인 갱이라고 한다면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알 카포네일 정도로 아주 갱의 아주 대표예요. 그래서 시카고를 무대로 한 마피아 이 아웃핏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주 즉 금주가 금주법 시대인 1920년대 밀주 밀매를 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술도 밀매하지, 살인도 저지르지,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범죄가 명백한데 증언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위해서 미 경찰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는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탈세 혐의로 증거를 확보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 괴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걸 보면 이 알카포네 수법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카포네는 이제 워낙 조폭의 두목이니까 무서워서 제대로 안 한 것처럼 처벌을 하기가 증언하기가 어려웠던 것처럼 지금 이재명이가 구속되지 않은 것은 대단한 권력자, 즉 야당의 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속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대표가 안 되었다면 벌써 올 봄에 구속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공범, 종범들이 모두가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불체포특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를 할 권력이 없다 보니까 구속됐다. 이렇게 김웅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은 의문의 죽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 종범들이 5명이나 전부 다 이 극단적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폭 사건에서나 나올 만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온갖 사악한 방법으로 수사 방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사검사들 실명 올려갖고 좌표 찍게 하고, 이건 민주당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공수처에 수사검사들을 고발하고, 이거요 미국 같으면 완전한 사법방해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검찰에서도 이러한 것을 사법방해죄로 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는 해요. 예. 그리고 또 설령 혐의를 밝혀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이게 말이죠. 이 방탄국회 때문에 체포 구속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도 휴지 조각으로 되고, 이번에는 이제 조금 이제 체포안이 이제 가결은 됐지만은 결국은 이제 좌파 판사 유창훈에 의해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요것도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창훈이가 직접 발표했지 않습니까? 당 대표의 그런 지위를 볼 때 증거인멸할 염려가 없다. 요렇게까지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안 되는 겁니다. 2중, 3중, 4중, 5중에 이런 방탄막을 치고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재명의 불체포특권 포기, 이것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전과 사범에다가 검사 사칭, 음주운전 이런 전과 사범이 스스로 깨끗한 정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불체포특권 포기해놓고서 바로 하루 전날 체포 동의안 의결하는 바로 하루 전날 부결해달라. 요렇게까지 또 주장을 하곤 뻔뻔스러운 내로남불의 극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단식, 구속영장 청구가 확실되니까 갑자기 신데렐라식 단식에 돌입하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전략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전략의 구사가 당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재명이 이렇게 보면 얼마나 내로남불이냐. 2017년도 3월 달에는 CBS 라디오의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여기에서요, 당시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나라인데, 아니 이렇게 중범죄의 주범인데 다른 중범들이 다 구속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민주국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해놓고 본인 스스로가 지금 내로남불의 전형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종범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진상, 김용, 이한성 화천대 대표죠. 최우양, 헬멧맨, 그 다음에 김성태, 이화영, 방용철, 안부수 아태 회장 21명이나 전부 다 구속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종범들이 다 구속됐는데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대표라고 해서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가 민주국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창훈이가 이번에 이제 칼럼은요, 며칠 전에 구속영장 기각되기 전에 써놓은 칼럼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괴담이다. 예, 올해 수사에서 올해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 보면 무죄다. 이 첫 번째 이 뭐라고 그럴까요? 주장. 이거는 허구다. 이걸 얘기하고 싶고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이 개딸식 방어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 이재명은 직접 단돈 1원이라도 수익은 얻은 게 하나도 없다. 이거요. 이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고 갈 궤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남FC 160억 원 정도를 받아 챙겼어요. 물론 이재명이 개인 돈으로는 안 갔지만은 이 성남FC 지원금을 받아서 이 성남 이 구단주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재선 선거운동에서 본인이 성남시장이 재선에 다가오니까 재정난을 극복했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재정난 극복의 중요한 증거로 성남FC 운영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선용 땔감으로 작동이 된 게 성남FC 후원금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는 더 추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총장이 되고 싶어서 풍납 새마을공고에 당대표에게 뇌물 1억 원을 대신 건네달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1억 원은 내가 수익을 얻은 것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버프를 받기 위해서 쌍방울에게 자신의 검정원 아련 비용 100억 원을 대납해달라고 했다는 것인데, 따라서 쌍방울이 100억 원에 대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익은 바로 김정은이하고 이재명이 받은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즉 대장동의 경우는, 그리고요, 파킹이라는 구조를 알아야 된다. 파킹. 옛날에는요, 사과 박스로 현금을 전달하면서 뇌물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단위가 100배로 커져갖고 이거를 갖다가 이 사과 박스에 현찰을 넣는 게 아니라 특정 회사의 지분을 받거나 또 회사를 아예 설립해가지고 하청받는 구조로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파킹이라는 거예요. 파킹은 이제 주차한다는 거잖아요. 차에 주차. 예, 그런 것처럼 주식이나 지분을 아예 타인에게 맡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의 파킹 수법이 동원되는 정황, 이거는 명백하다. 그래서 단돈 1원 받은 것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렇게 파킹으로 해서 아예 428억 원을 김만배한테 딱 맡겨놓은 거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중요한 거, 여기서 그래서 이제 대장동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분이 누구냐, 그리고 누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없앴느냐, 요걸 보면 이 주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김만배가 절반은 428억 원의 절반은 그분이다. 그런데요, 이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건 유동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김만배가 김만배를 시켜갖고 이 파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누구냐, 이거 유동규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규는요, 김만배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김만배가 유동규를 갖다가 그분이라고 부른 적도 한 번도 없고 부를 수도 없어요. 이게 남욱의 진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이가 구속되고 나면 이 파킹의 주인이 틀림없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원 한 푼 안 받아서 죄가 아니고, 그리고 몇 년을 털었는데도 죄가 안 나온다고 해서
이재명이가 죄인이 아니다. 이러한 괴담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 아니 되옵니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뉴델리에서 아주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대통설이 되겠는데요. 바로 뭐냐?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 지금 이제 일제히 이번에 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지금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현장, 그러니까 이제 법원 갈 때나 검찰 갈 때 현장에서 이재명이 구속하라고 시위 집회를 하는 대표적인 보수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국순찰팀입니다. 뭐 환경부 단장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환경부 단장도 뭐냐?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중대 범죄 하나만으로도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게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재명이는 본인이 스스로 중대한 사법 리스크를 지금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구속이 전혀 안 됐다. 이거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거다. 그 이유는 환경단장 얘기가 이거는 김명수 때 부장판사로 승진이 돼가지고 영장 전담판사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김명수의 좌파 편향적 판결 경향에 편승했다고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된 유창훈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마치 김명수가 작정한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사법부의 대대적인 인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김명수 그림자를 지우는 것이 굉장히 급선무고 인적 개혁 없이는 어떤 것도 혁신할 수 없다. 이러한 지론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변에서도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성명을 여러분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말이죠. 과거 지금까지 영장 발부의 근거를 보면 증거인멸의 가능성 하나만 있어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번 유창헌의 경우에는요. 이건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인멸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본 데다가 이재명이가 직접 증거인멸을 했느냐. 이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증거인멸에 있어서 직접 증거를 요청한 거 이거는 전무후무한 얘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각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꿰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설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호국단, 자유대한호국단도 아주 대표적인 우리 우파 단체가 되겠는데요. 자유대한호국단의 오상종 대표도 이번 판결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사법부에 대한 완전히 신뢰를 갖다가 저버리는 것이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지만 이재명 앞에서만 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리고 사법부가요. 증거인멸이 소명된다고 인정을 해놓고서 구속심사를 기각했다. 이거는요. 바로 사법부가 야당 대표인 이재명의 권력만을 의식한 판결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구속시킨 전례를 갖고 있는 사법부가 이번 이재명 기각을 한 걸 보면 굉장히 퇴보하고 있고 지난 6년 동안 퇴보한 사법부가 이제 권력에 붙고 정치에 종속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판결이야말로 유창훈 판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됐다고 보고 진정한 법관이라면 이러한 개인의 정치적인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오로지 법률에 근거해서 판결을 해야 했을 것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요. 그날 밤 12시경에 민주당 지도부 쪽 사람들이 대거 서울구치소로 몰려왔는데 이걸 보면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사전에 알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미리 알지도 않았는데 이렇게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밤 12시에 한꺼번에 서울구치소로 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주당과 유창훈 판사가 내통한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의혹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뉴델리의 류근일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뉴델리 현재 논설 고문으로 되어 있고, 조선일보 주필을 역임한 바 있죠. 예, 아주 원로 언론인 중에 이제 한 분이라는 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창훈이가 영장 기각을 위해서 짜준 내년 총선 구도가 뭐냐.
바로 악역을 담당하고 악역계 이재명하고요. 정의투사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결을 또 만들어줬다. 그래서요. 단기적으로 이제 구속이 안 돼서 이런 이제 총선 구도를 짜준 것이 굉장히 실망스럽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소망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칼럼을 지금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요. 입법부나 사법부 언론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번 기각한 걸 보고 우리 자유우파들은 엄청난 분노와 실망으로 온몸을 떨고 있고, 김명수 사법부의 유창훈이가 구속영장을 기각한댔다는 이거는 피멍이고, 그래서 밤잠을 지금 못 자고 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역학관계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즉 정권 교체는 아직 되지 않았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무회의만 바뀌었을 뿐 입법부도 사법부도 그리고 선전선동 부분 언론도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유창훈의 기각 결정은 자유진영의 결과적으로 잘된 일일지도 모르고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의 대결을 2024년도 총선에서 또 한 차례 치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둘이 붙어갖고 대선에서 이겼듯이 내년 총선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가 예견이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의 악역은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악역 이재명에 맞서 싸우는 정의투사역을 계속 맡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재명을 싫어하는 자유진영에게는 썩 유리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재명 같은 캐릭터가 악역을 계속해 주는 게 자유진영에는 100배 나을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검찰이 갖다 이 수사를 천천히 늦추고 있다. 이런 설까지도 나온 바 있어요. 예,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요 대목은요. 저는 뭐 유근일 칼럼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요. 자, 왜냐하면 총선을 의식해서 유불리를 따져갖고 수사의 속도를 늦추고 빠르게 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 예, 그냥 고지곧대로 원칙대로 법리 이원욱 지금 검찰총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장하듯이 오로지 법리와 증거를 갖고 수사를 해야지 정치적을 개선한다. 그러면 이게 언론에 다 나오죠. 결국은 역풍이 커질 것이다. 이게 총선에도요 굉장히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검찰이 가야 할 수사의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유근일 이 칼럼하고는 조금 이 부분은 교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칼럼으로 돌아가면요, 이재명이 시작한 문재인보다도 더 지독한 짓은 관성의 법칙상 멈추지 않을 것이고 또 멈추지도 못할 것이다. 역대 모든 강병파는 죽어야 끝났지 스스로 끝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재명의 독주, 독재, 독선도 타율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는 갈수록 더 가속될 것이다. 예, 지금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이제 지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날개를 달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패러는요. 대중은 처음에는 강경파를 하나한다. 그래서 대중은 물론 이런 것을 마치 프로본트 보듯이 여기는데 역사상 모든 대중은 강경파가 단두대를 설치하고 온건파 목을 자르는 것을 보고 환호했다. 그러나 그런 대중도 혁명이 끝도 없이 계속되면 실증을 낸다. 프랑스 혁명도 중국 문화혁명도 나중에는 대중이 필요해서 끝이 났다. 한국에서도 이 점이 크게 다르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대중이 필요해진다. 그러면 이재명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이 가설적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패러그래프는요, 이제 마지막 전입니다. 김명수 운동권 사법부의 적폐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곧 불구속 재판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영장 재청구가 아니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유근일 논설 고문은. 그의 공소 사실이 널리 알려질 것이고 법정 공방도 바로 알려질 것이다. 그럴수록 보는 사람들의 인식도 빠르게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 2월에는 사법부 인사도 있을 것인데 바라기로는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고등법원에서도 김명수의 낙하산들이 모조리 축출되었으면 한다. 이런 사법부라면 이재명은 항소심쯤 올라가서는 법정 구속도 당하지 말라는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달고 있는데요. 저도 이 김명수 낙하산들 뭐 항소심 될 때 되면요 상당히 정리가 되리라. 그래서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되면 어차피 내년 2월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거 아주 대인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요. 항소심 갈 때 반드시 이거는 이 법원의 인적 구도도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정 구속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근일 칼럼니스트는 단언할 수 없다고 했지만은요, 법정 구속을 저는 단언코 법정 구속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역 이재명의 공천권 행사가 초래할 결과는 이런 질문하에 이런 가운데서도 이재명은 민주당 공천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고 그가 못할 짓이란 이 세상에 없으니까 무슨 짓이든 다 하려 할 것인데 아무리 기회주의적인 언론이라 하더라도 감히 그런 이재명을 감쌀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면 민심도 점차 뭘 알게 될 것이다. 이래서 이재명의 구속영장 기각은 자인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실망이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소망의 계기가 되려면 될 수 있다. 아니 이런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야 한다. 이 능력을 국민의회는 바랄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 어느 얼굴들 그런 역을 하리라 본다. 그런 게 없다면 말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자유인들, 자유 레지스탕스, 추석 연휴를 실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힘찬 계기로 만들었으면 즐거운 추석 되소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 이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는 같고요, 일부는 조금 저하고는 달리 지금 이 칼럼이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두 꼭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요, 이재명이가 제2의 노무현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칼럼을 보면은, 노무현은요, 이 설익은 관념으로 역사를 정치로 이끌어들여서 이념 정쟁에 불을 당긴 장본인이지만 적어도 수시로 잔머리를 굴리는 저렴한 인간은 아니었다. 그래서 자신을 던짐으로써 더 큰 정치적 입지를 구축해냈던 풍운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애초에 그런 짓들은 안 했겠지만은 노무현이 지금 상황이라면 벌써 승부수를 던졌는데, 하지만 이재명은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자기가 스스로 천명한 불체포 포기를 뒤집고 부결을 호소했는데 이 얼마나 찌질한 것이냐. 자신이 쌓아지른 범죄를 스스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단식하고 부결을 호소하고 생 난리를 피우는 것이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빨리 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말이죠. 네. 재판을 받았으면 될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부산시장을 떨어지고, 그리고 96년에서 종로에서 또 이명박에서 낙선하고, 그리고 98년도 보궐선거에서 배지를 탄 종로를 포기하고 2000년에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서 또 낙선해요. 자, 근데 이재명이는 포퓰리즘과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꽃길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패배하고 안철수와 성남 맞대결을 피해서 송영길 지역구를 물려받고 방탄 당대표가 돼서 명분 없는 단식을 하면서 부결을 호소하는 거. 이거는 지금 노무현과 같은 풍운하가 아니고 완전히 풍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꼭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자, 이 영장판사 혼자서 이렇게 완벽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만드는 게 복수로 심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중대 사안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럴 때는요, 법률적으로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보완장치도 만들어야 되겠다. 요거를 처음부터 저도 여러분께 이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면 말이죠. 요거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이게 바로 지금 서양에서 있는 일종의 이제 재항고 제도를 좀 빨리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재항고 제도를 통해서 이번과 같이 영장이 기각을 되면 바로 이제 고등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이 법률적인 보완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영장 재항고 제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지금 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재항고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러한 지금 지적을 지금 언론에서 그리고 법조계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보안 방침도 이제 우리 여권이 내년에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169석이기 때문에 여당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이제 국민의힘이요, 그러니까 과반 이상의 다수당이 돼서 이러한 입법적 보완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제 오늘 심야 방송은 요걸로 야외 촬영을 한 걸로 한번 또 보내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